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도매업의 기능 및 특성이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출제 빈도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어서요. 도매업의 기능 및 특징입니다. 특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특성. 자, 그래서 이제 도매업의 의의로 가도록 할게요. 도매업의 의의다. 이쪽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것들 볼게요. 도매업은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 그리겠습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죠.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 그럼 도매업은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고 소매상이나 다른 상인 또는 다른 기관들의 우리가 등의 상업적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유통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이 코틀러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도매란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나 산업 구매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포함된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도매업의 특징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살펴볼게요. 도매업과 소매업이 틀리잖아요. 그죠? 도매업과 소매업을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염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매업의 특징이에요. 특징을 보면 이 도매상은 최종 판매상이 아니므로 소매상처럼 입지라든지 촉진, 광고, 프로모션이라든지 전포 분위기 등과 같은 마케팅에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이겠죠. 그래서 넓은 상권을 대상으로 대량 거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소매보다는 넓은 상권을 대상으로 어때요? 우리가 대량 거래를 한다. 이게 이제 소매업하고 좀 달라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매상은 이제 상품의 수집과 배송이 편리한 교통기관의 발착지 부분에 위치하고, 우리가 요게 이제 중요하죠. 밑줄 치세요. 같은 종류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밀집되어 있는 장소가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소매업은 어떻게 돼요?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문구만 전문적으로 이제 파는 데가 있잖아요. 같은 종류의 점포.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도매업도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구만 전문으로 하는 너만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모아서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걸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밀집된 건데 이거와 반대는 소매업이잖아요. 예상 문제인데. 자, 소매업의 특징은 자,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죠.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소매업은 이제 지리적으로 분산됐다. 이런 쪽으로 이제 여기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도매상의 기능입니다. 이 도매상의 기능도 2014년에 이제 출제가 한번 됐어요. 도매상의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어때요? 자,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생산자, 제조업자입니다. 제조업자가 이제 바로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 이렇게 나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매상의 기능은 이제 어때요? 중간상이 되면서 중간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매상은 이제 유통경로상의 제조업체와 소매상 간의 유통의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해주는 중간상의 역할을 한다. 도매상의 주요 기능은 금융기능, 소매상 지원 기능, 그 다음에 재고 보유 기능, 그 다음에 물류 대행 기능, 그다음에 구색 편의 기능, 위험 부담을 이제 분산하는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도매상은 이러한 기능들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유통경로의 효율성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매상과 이제 우리가 제조업자는 좀 출제 빈도가 낮죠. 소매상과에 대한 관계보다 좀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우리가 좀 낮다라는 건데, 이쪽 파트는 아마 여기 이제 예전에 제가 우리가 이제 재고 좀 주시지? 재고. 그래서 재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 앞쪽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재고에 대해서 주시지 재고가 남아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뭐 학자마다 이제 좀 견해가 또 틀리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나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볼게요. 재라는 건 뭐예요? 재고 유지 기능이잖아요. 디귿에. 그래서 재고 유지 기능. 그 다음에 재고 주시지. 고는 뭐예요? 고객 지원 대행 기간입니다. 고객 지원 대행 기능. 그래서 이게 어디 있어요? 비읍에 있죠. 그 다음에 주시지, 주문 처리 기능을 또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리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는 이제 시장인데요. 시장 정보 수집 기능은 자, 우리가 이제 최종 소비자와에 대한 관계는 조금 세부적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상품 정보 제공 기능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시장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야매로 이제 간다면 주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이렇게 봐야 돼. 시장 커버리지 제공 기능. 시장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이제 제공을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매로 간다면 지는 수집이잖아요. 수집. 미음. 그죠? 우리가 이제 요게 어떻게 돼요? 시장 커버리지가 기억이네요. 미음이죠. 미음은 시장 정보 수집 기능. 수집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소비자와는 좀 세부적이니까 상품 정보 기능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 좀 있으면 재고 좀 주시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니은의 판매 접촉점 창출도 기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했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도매상의 이제 특성은 우리가 이제 기능을 본다면 일단 요거는 이제 제조업자와에 대한 그 도매상 간의 기능인데, 이 도매상은 전체적인 틀을 볼게요. 도매상에 대한 특성은 당연히 경로의 다양성이죠. 경로의 다양성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도매상이 이제 여러 개로 또 나누어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넓히는 거죠. 일단 농산물이 그런데요. 농산물이 이제 출하가 되면 산지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수집상도 있겠고, 큰 도매상도 있겠고, 운송하는 도매상이 있겠고, 중간 도매상이 있겠고, 굉장히 많은 이 도매상 기능을 한다. 이런 경로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매상과 좀 비교한다면 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 도매상의 기능이 이제 제조업자와에 대한 그 기능이 이제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시장 커버리지, 판매 접촉점 창출, 재고 좀 주시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업자를 위한 기능, 소매업자를 위한 기능은 이제 소매상을 위한 도매상에 대한 기능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요건 이제 뭐 그냥 내용을 어째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이 도매상이 이 제조업자에 대한 대응은 요것만 좀 염두 체크해 보면 됩니다. 판매에 대한 판매 접촉점 창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 대행 기능을 한다는 자체가 좀 중요하고요. 도매상이 소매상으로 하는 역할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구매 대행 기능이죠. 구매 대행 기능이다. 요게 좀 더 틀리다라는 자체죠. 그래서 이제 그 앞쪽에서 우리가 그 다시 그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이 제조업자를 위한 도매상의 기능은 도매상의 기능 중 제조업자를 위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판매 대행에 대한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이 도매상과 소매상을 위해서 도매상이 담당하는 기능은 구매 대행이다. 그럼 판매 대행과 구매 대행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판매를 대행하는 거고 구매가 대행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제목 위주로 제품에 대한 공급성 기능,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와 여기에 대한 것은 그 소매상을 위한 것은 이제 소매상 서비스 제공 기능, 그다음에 신용 및 금융 지원 기능. 도매상은 이제 소매상에게 외상 판매나 또 할부 판매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소매상들이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색 편의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분 판매 기능. 자, 도매상은 이제 제조업체부터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를 또 소량으로 우리가 다시 분할하는 소매상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조업 및 기술 지원 기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도매상과 생산자는 판매 대행 기능이고 소매상은 구매 대행 기능이다. 이렇게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매상의 기능 요약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도매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법도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도매상에 대한 유형입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목이 6번이죠. 도매상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틀이죠. 물론 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이따가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조업자 도매상, 상인 도매상, 그다음에 대리인, 그다음에 브로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틀을 볼 건데요. 이 도매상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도매상이. 그러면서 크게 제조업자 도매상, 그다음에 이 상인 도매상, 대리인 및 브로커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함께 체인 사업자나 생산자 단체 판매 조직도 도매상의 유형으로 이제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가볼게요. 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조업자 도매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라인으로 이쁘게 요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인 도매상.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소유권이 없는, 그죠? 대리인이 있고. 앞쪽에서 이제 브로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브로커가 이제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도매상의 유형이 있더라.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간다면, 여기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판매 지점, 그 다음에 판매 사무소를 우리가 두더라. 그러니까 하나는 이건 영업소를 얘기를 해요. 그죠? 영업소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인의 도매상은 또 두 가지로 완전 서비스의 도매상, 그죠? 가장 전형적인 도매상이죠, 그죠? 완전하다 할 얘기가 없죠, 그죠? 제품과 소유권을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제품과 그다음에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에 대한 아주 완전한 서비스, 가장 전형적인 도매상으로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 서비스라는 걸 때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정 서비스에 대한 도매상.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뉘더라.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또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 완전 서비스와 한정 서비스를 본다면 이 완전 서비스에 대한 도매상은 도매상인. 그래서 산업재, 유통 우리가 업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현금거래. 현금거래라는 자체도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 그래서 일단 세부적으로 현금거래 도매상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현금거래 도매상이다. 이렇게 봐서 자, 트럭 도매상. 그 다음에 직송 도매상.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진열 도매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과 브로커는 소유권이 없거든요, 얘네들은요.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좀 알아본다면, 자, 이 상품에 소유권이 없습니다. 상품에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물론 이쪽은 위에는 다 갖겠죠. 소유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리인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제조업자 대리점, 제조업자 대리점. 자, 그래서 이제 판매 대리인, 그 다음에 구매 대리인, 그 다음에 수수료 상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품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쪽은 소유권이 있고 이쪽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일단 제조업자 도매상과 상인 도매상에서, 자, 이제 제조업자 도매상으로 가볼게요. 제조업자 도매상은 제조업자의 우리가 직영입니다. 이 직영으로 자사 제품의 도매업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재고를 통제한다든가 판매 및 촉진 관리를 하는 형태죠. 일반적으로 이 영업소라는 자체 이 조직으로 운영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영이나 영업소가 나오면 제조업자 도매상이다 운영되는데, 중소소매업체가 주 고객이며 대형 소매업체는 본사 내 별도 영업조직으로 주로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상인의 도매상이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독립된 사업체로서 가장 전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전형적이다. 그 다음에 상인 도매상은 이제 거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완전 서비스 도매상과 그 다음에 한전 서비스 도매상이 있다. 자, 대리인과 이 브로커는 아까 제가 소유권이 없죠. 그래서 이제 대리인은 에이전트는 또는 대리점은 위탁 도매상의 일종으로 이 장기적인 기반 위에서 구매자나 판매자 한쪽을 대표합니다. 대리인은 이 제조업자는 대리인, 이 대리인 제조업자는 이 대리인, 판매 대리인, 그 다음에 구매 대리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수주상인 구매되지만 제조업체와의 전속 계약에 의한 제조업자, 판매 대리인이 주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매 대리인이 주된 형태가 이제 우리가 가전제품 대리점이 되겠죠. 가전제품 대리점. 삼성이라든지 LG전자. 그 다음에 이들은 제조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상권을 보장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영지도이 필요하면 금융지원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리인과 브로커는 거래되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단지 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판매 대리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업자 대리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대리인은 이제 기업의 마케팅 부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도매상으로 비경쟁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몇 개의 제조업자를 대신해 비교적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판매하고요. 제조업자 대리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제조업자 대리인은 생산되는 제품 계열이 서로 다른 2명 이상의 제조업자를 우리가 대표한다 이렇게 보고요. 구매 대리인은 뭐 그냥 통상적으로 구매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이제 어떻습니까? 구입, 인수, 검사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구매자에게 제품을 선적해 보내는 역할을 한다. 보죠. 근데 이제 수수료 상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수료 상인은 아까 판매 대리인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판매 대리인은 앞쪽에서 보니까 우리가 판매 대리인이라는 것은 이제 장기적인 거래입니다. 판매 대리인은. 그래서 판매 대리인은 장기적인 거래라고 본다면, 자, 수수료 상인은 어때요? 단기적인 계약이에요. 단기적인 계약.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조업자와의 단기적인 계약을 맺어 제품 소유권은 보유하지 않고, 그죠? 다 우리가 대리인이다 보니까 제조업자의 판매 협상을 대리하고
이 수수료와 판매 발생 비용을 이제 수수료를 받겠죠, 그죠? 수수료 받고 발생 비용을 제외한 제품 판매 대금을 제조업자에 지불합니다. 그 수수료 상위는 농산물 산업에서 자주 발견이 되며 우리가 집판 능력이 없거나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농산물 생산업자들이 이들 주로 활용되죠. 그다음 브로커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중개인입니다. 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요. 단지 어때요? 상품 거래를 촉진시키고 이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받는다. 즉 브로커는 이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거래 협상을 도와주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리인하고 좀 틀리겠지만은 어때요? 그 공통점은 어떻습니까? 상품의 소유권이 없다라는 자체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인 도매상은 이제 아까 완전 서비스 도매상이 있었죠. 그래서 완전 서비스 도매상은 유통 경로상의 거의 모든 유통 기능을 수행하며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매상 고객들을 위해 재고 유지, 판매원 지원, 그다음에 신용 제공, 배송 경영 지도와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또 우리가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정 상품 도매상은 이제 여러 연관성이 있는 소수의 상품 라인 집중적으로 취급해서 우리가 의약품 도매상, 의류 도매상, 그다음에 가구 도매상 등을 이제 말하고요. 뭐 전문품은 이제 도매상은 이제 소수 혹은 하나의 제품 계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수의 특정 제품만을 깊이 있게 취급하는 뭐 첨가물 도매상이라든지 건강식품 도매상, 구색의 깊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추고 고객의 이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깊이에 따라서. 완전 서비스 도매상은 이제 말 그대로 완전한 할 얘기가 없다 뭐 그런 거니까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정 서비스 도매상에서 제가 아까 그 현금 거래 도매상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떻습니까? 그 한정 서비스 도매상은 유통 기능 중 소수의 기능에 전문화되어 있고 이 소매상 고객에게 제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도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거래 도매상이라는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금 무배달, 그죠? 우리가 현금으로 이제 거래가 되면 무배달 도매상은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하여 배달은 하지 않습니다. 배달은 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이 낮죠. 그걸 공급한다. 그래서 보통 현찰을 하게 되면 이제 저렴한 가격이지만 이제 배달은 하지 않고 코스코 세일 클럽, 그다음에 농협의 하나로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들은 도매와 소매를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트럭 배달 도매상이라는 자체는 이제 트럭 중개상, 판매와 배달 기능을 트럭을 이용해서 직접 수행합니다. 그래서 주로 한정된 제품을 취급하면서 우리가 고객상들의 소매상들의 주문에 의해서 구매와 보관, 배송의 기능을 수행하죠. 그래서 따로 싣고 다니다가 소매상한테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빵이라든지 철문점에서 이제 소매상에 제공을 이제 방출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선반 진열 중개인, 그죠? 진열 도매상. 그래서 소매상들에게 매출 비중이 높지 않은 상품들을 주로 공급하며 상대적으로 이윤이 적고 매출 비중은 낮지만 회전율이 높은 상품을 취급해서 진열 도매상은 이제 위탁 판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송 도매상이라는 자체에다가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자, 이런 거 위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송이죠. 이기 때문에 소매상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왔을 때 해당 상품을 생산자가 직접 구매자한테 배송하도록 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주문받는 도매상은 재고를 보유하거나 운송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 취급 품목은 물류 비용이 큰 부피가 크고 무포장 상품이죠. 그래서 이제 목재라든지, 그죠? 석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자재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송 도매상은 이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죠. 그래서 보관 기능과 운송 기능만을 생산자에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거간과 다른데 그 정도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도매상의 유형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매상의 마케팅 전략은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또 우리가 유통 마케팅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 환경의 변화와 도매상의 생존은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도매상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건 이제 이 표적 시장에 대한 선정입니다. 우리가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우리가 이 모든 소매상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자신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표적 시장을 또 선정해서 우리가 타겟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산업의 유형과 규모 고객의 유형, 고객 서비스 수준으로 이제 나눈 거고요. 마케팅 미션은 앞쪽에서 얘기했어요. 제품에 대한 우리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그 다음에 플레이스란 자체가 굉장히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입지 상권이나 이 결정 전략이 바로 이 플레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와 있는 유통 경로에 대한 유형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가볍게 이제 보는데 봅니다. 8번입니다. 유통 경로의 유형이에요. 유통 경로의 유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통 경로는 이제 소비재 유통 경로 유형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소비재 유통 경로는 그냥 그림으로 볼게요. 이 제조업자가 소비자로 이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고요. 최근에 일반적인 형태는 이제 두 번째죠. 우리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이마트에서 공산품, 농산물을 이제 사는 게 우리가 보통이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도매상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산지 생산하게 되면 도매상이 이제 수집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중간 도매상과 소매상이 있어서 나눠진다. 그러니까 재화는 이제 소비재와 생산재가 있는데 이 소비재에 대한 하여튼 유통 경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 유통 경로 유형은 이제 산업재는 기업들이 이제 제품이 생산에 투입되기 위해 혹은 도움을 주기 위해 구매하는 제품을 말하는데 산업재 유통 경로는 이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자를 위한 직접 판매가 일반적이며 대리점이나 도매상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교과서에는 보통 학교 교과서는 제조업자와 산업재 고객으로 나왔는데 한번 출제가 제조업자가 산업재 유통업자와 산업재 고객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마다 좀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 유통 경로 같은 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죠. 서비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상품이나 재화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강의 서비스를 하잖아요. 서비스의 유통 경로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서비스는 이제 강의 서비스라든지 제가 교육 서비스를 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직접 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강생분들은 이제 저랑 학원에서 지금 듣고 있고요.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저에 대한 동영상을 신청하셔서 바로 이제 듣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생산자와 도매상과 소매상과 최종 소비자가 있다면 이 두 가지 중간상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 그죠? 그래서 유통 경로의 길이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앞쪽에 산업재 유통 경로보다는 이제 소비재 유통 경로 쪽으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강의가 제가 판매한다는 자체는 상품의 유통 경로가 다른 거와 이제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서비스는 이제 무형성이에요. 무형성.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생산자와 제공자의 동일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서비스 유통 경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게 서비스의 특성입니다. 서비스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형, 형태가 없어서 무형성의 서비스가 저장되거나 이동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는 생산되는 장소와 판매되는 장소가 일치하죠. 그럼 저랑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서비스는 이제 상품처럼 보관이나 운송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의 유형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공부를 하라고 해드린 건데요. 여기를 이제 조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람 중심의 서비스, 그 다음에 설비 중심의 서비스, 그 다음에 제품 관련 서비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서비스의 유형입니다. 당연히
사람 중심.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사람 중심의 서비스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설비가 필요하지만 뭐 칠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필요하고 또 분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하겠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변호사의 자 법률 자문 서비스, 그 다음에 뭐 교수의 강의, 경비원의 경비, 내과 의사의 진료, 청지기면 하나만 갖고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설비 중심입니다. 자, 설비 중심은 이제 우리가 어떤 설비를 지원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뭐 운수업 같은 건 이제 트럭이 그거가 되겠고, 뭐 숙박업은 이제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경우만 지원하게 되면 설비만 갖추면 어때요? 이용하게 되는 거죠. 레저업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비를 갖고 따지는 거죠. 근데 뭐 치과 의사에 대한 그 진료는 좀 치과 의사는 설비가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여기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람 중심과 설비인데 제품 관련에 대한 게 나왔어요. 제품 관련 서비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가수가 노래에 대해서 그죠? 뭐 라이브를 하긴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노래에서 그걸 그냥 우리가 얻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서비스가 그냥 다이렉트로 이제 그 노래에 대한 건 서비스가 되는데 보통은 이게 그렇게 되진 않고요. 티켓화시에서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티켓을 판매해서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어떻습니까? 공연을 하죠. 그래서 뭐 가수 이승철의 공연이다, 콘서트다. 그럼 이건 어떤 티켓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 관련 서비스지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품 관련 서비스는 제품이 본원적인 그 제공물이고 서비스는 지원 역할만 하는 서비스 이용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제품 판매업이나 냉장고나 TV, 그다음에 AS업도 이제 제품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이제 가수가 직접 노래하는 거를 이제 콘서트를 만들어서 티켓화 시켜서 판매하는 것도 제품 관련 서비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서비스라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체크를 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이번에 제목을 크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유통 경로의 관리입니다. 관리를 잘해야죠. 유통 경로의 관리입니다. 뭐 관리에 대한 의의 들어갈게요. 유통 경로는 뭐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채소 우리가 어떻습니까?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경로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가 있는 시스템에 의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각 경로 구성원들은 교환 과정에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보다 개인의 목적을 중시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충돌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그래서 경로 시스템 내의 경로 선도자는 이제 경로 구성원이 활동을 조정 통제하거나 이 경로 구성원들의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저는 이제 동그라미 2번이 더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우리가 뭔가 이제 객관식을 만들려면요. 어떤 형태를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면서 다르게 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경로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경로 시스템 내의 거래 관계 유형입니다. 거래 관계 유형.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경로 시스템의 내에서 그 경로 구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관계 유형은 크게 단속형 거래와 관계형 우리가 교환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또 비교해서 반대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속형 거래와
그 두 번째는 이제 관계형 교환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준비를 갖춰야죠. 아, 반드시 바꿔내겠구나.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이 거래관계 유형이라면 어떤 게 핵심적인 건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죠. 단속이라는 걸 뭘 단속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출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단속이라는 자체는 한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드문드문. 한 번 거래하고 끝나는 거 그냥 드문드문. 그래서 이 유통경로 내 거래 당사자들, 즉 판매자와 구매자의 현재 거래를 통한 최대 이윤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래 쌍방 간의 협상이나 교섭 같은 경쟁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얘기죠. 관계형이라는 것은 드문드문, 어떤 드문드문, 한두 번, 그죠? 그냥 한두 번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계속적이 아니라. 근데 관계형에 대한 교환이라는 자체는 이제 계속적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통경로 내 거래 당사자들이 어떻습니까? 현재 및 미래의 경로성과 모두 경로 성과 모두에 관심을 가지며 연속적이죠. 계속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래 행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형은 뭐 계속적이다 아니라 한두 번, 관계형은 계속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제 디귿번을 좀 더 우리가 체크를 해보셨으면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속형 거래는 각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가업에 대한 책임은 그 가업을 수행한 해당 경로 구성원들에게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니까. 근데 관계형 교환형은 거래 쌍방이 협력하고 각자의 활동을 조정하기 때문에 가업 수행의 책임은 거래 쌍방이 공동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책임이 전가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우리가 주석은 아까 이 서비스라는 걸 넘기기 전에 맨 밑에 서비스의 유형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무형과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경우를 나눠볼 수 있는데 음악회나 운동경기의 관람권을 판매하는 것은 유형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다. 제품 관련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나 기업 경영 컨설팅, 의사의 진료행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은 무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구분이 된다는 걸 좀 세부적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어떻습니까? 경로 시스템에 대해서 거래 관계가 단속형과 관계형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넘기시면 그러면 이제 경로 구성원 혹은 이런 거래 당사자들 간의 장기 협력 관계는 이 단속형 거래보다는 관계형 교환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장기 협력 관계가 이제 좋다는 거죠. 당연히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니까 협력 관계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장기 협력 관계는 혹은 관계형 교환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경로 구성원 거래 당사자 간에 높은 신뢰가 중요하고 몰입이 또 요구된다는 것도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의 조직을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얘도 이제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이것도 이제 객관식 문제를 낼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전통적이다. 그 다음에 수직적이다. 자, 이걸 이제 바꿔낼 수가 있죠. 그죠? 전통적, 수직적.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거예요. 전통적이냐, 수직적이냐.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가 좀 많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로의 조직은 좀 프랜차이즈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9번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유통경로의 조직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전통적인 유통 경로로 이제 가볼게요. 자, 얘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통적 유통 경로는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경로 구성원들입니다. 각각 판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합된 형태로 경로 조직을 말한다. 그럼 각 경로 구성원들은 이제 다른 경로 구성원의 경로 성과나 마케팅 기능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마케팅 기능만을 수행을 합니다. 각자 활동한다는 거죠. 따라서 경로구성원 간에 이제 법적 결속력이 없기 때문에 된다. 결속력이 적다. 그래서 이 경로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다는 경우를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통적 유통 경로는 이제 각자 활동해서 결속력이 적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 구성원들의 경로 활동과 거래 조건은 사전적 계획이 아니라 협상에 의해서도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전통적 유통 경로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경로 구성원들 간의 결속이 약하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마케팅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경로 구성원들은 공통의 목표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로 구성원들 간의 연결이 느슨하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의 유통 경로로의 진입과 철수가 비교적 쉽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우실 이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에 보다는 효율성과 그 효과성은 낮지만 유연성은 매우 높다는 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언제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죠. 안 된다면. 그래서 경로 구성원들 간의 업무 조직이 어렵고, 따라서 경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 충돌했을 때 이를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이 내용을 전체적인 걸 이제 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거거든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 조직이 틀릴 것이다. 그러면 전통적 유통 경로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우리가 수직적 유통 경로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좀 다음 시간에 넘길게요. 이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본다면 전통적 유통 경로는 어떻게 돼요? 각자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결속력이 낮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 이건 수직적 유통경로는 이제 본사로서 이제 지시를 하다 보니까 보상도 해줄 수 있고 서로 계약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소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요, 수직적 유통경로는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면서 이거 스타트로 이제 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볼 건데요. 이 수직적 유통 경로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 끝낸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